네,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듣게 될 뉴스실 텐데요. 특히나 지금도 상당한 위력을 자랑하고 있어서 더욱더 만반의 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정부 쪽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하루 주식 투자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어떤 부분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핵심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느 정도 예고됐던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결국에는 대중국 첨단 산업과 관련된 이 수출 제한을 다시금 발표를 했습니다. 행정명령에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예상됐던 날이 이 즈음이었습니다. 10일 안팎에 행정명령에 사인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 부분이 미국 증시 마치고 나서 발표가 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의 사모펀드라든지 벤처캐피탈 그리고 조인트 벤처들이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AI 여기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이 세 가지를 콕 집었다라는 점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죠. 반도체, 양자 컴퓨터, AI입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의 AI나 첨단 기술을 제외한 이 일반 반도체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허가는 아니고요. 신고입니다. 중국이 아니라면은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한다면은 신고를 하면 된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 지역이 어디일까? 중국, 홍콩, 마카오입니다. 이 중국권에 있는 중화권에 있는 국가들로 수출을 할 경우에 이 부분이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계 피드백을 거쳐서 내년 중에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카드와 이와 관련된 부분들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재무장관이 조만간 오는 20일경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서 진행되는 이 행정명령 중국 쪽에서의 반응이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영역입니다.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AI 따라서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국내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어떤 쪽이 피해주다, 수혜주다 확실하게 나뉘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시면서 정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호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는 중국인 대규모의 관광객, 이 명동이 중국어로 가득 차는 그런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이 중국이 한국행 단체 여행을 6년 5개월 만에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어제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왜 6년 5개월이나 걸렸냐라고 한다면은 2017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증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드 배치와 관련된 보복, 이를 두고 한한령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됐었죠. 여기에 피해를 보는 산업이 상당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향 종목군들은 대체로 급등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화장품, 면세 쪽이 그랬습니다. 따라서 면세점 사업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이 부분이 주목받았었는데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순간에 꺾였었죠. 그게 2017년 3월입니다. 바로 보복 조치로 한국행 단체 비자 발급을 중단한 바 있는데요. 이것이 풀리게 됐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던 한국 관광업계의 홍풍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이번에 단체 여행이 허용되면은 중국의 여행사들이 이 한국 패키지 상품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이 한국 관광에서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게 바로 중국인 관광객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을 보겠습니다. 2019년에요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6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전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약 35%, 3분의 1 가량이 중국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단체 여행이 이제 허용이 되면서 더욱더 이 여행 업계는 들뜬 모습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군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 대표적으로 하나씩 좀 묶어봤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면세사업 대표주자의 이 호텔신라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 쪽에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있습니다. 여행 쪽으로는 모두투어, 하나투어가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이 밖에도 항공섹터라든지 그리고 엔터 사업들까지도 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뉴스가 가진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오늘장 시장의 반응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태풍 카눈입니다.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요. 미리 좀 준비해 보시죠. 일단 이 카눈이 북상을 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레일에서는 일부 열차 운행을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5개 시도에서 현재 100여 명가량이 대피를 이미 한 상황입니다. 중앙대책본부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하기도 했고요. 산림청에서는 사태 위기 경보를 전국적으로 심각으로 발령해 놓은 상황입니다. 과거 이 태풍이 몰아닥쳤을 때 시장에서 주목했던 종목군들은 바로 폐기물 관련된 종목입니다. 보시죠. 대표적인 폐기물 관련주 3개 정도 있는데요. 포엔텍과 YN텍 그리고 인선 ENT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미리 움직였네요. 대체적으로 상승폭 1에서 5% 정도까지 나오는 양상이었고요. 현재 태풍은 남부 지역 쪽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오와 이 저녁이 이 피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태풍과 관련된 내용을 실시간 속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잭팟이 터졌습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현대모비스가요, 폭스바겐에 대규모 수주를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스템 BSA라는 건데 이것을 폭스바겐에 처음으로 공급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이 수주한 배터리 시스템은요, 폭스바겐의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간 50만 대씩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주 금액은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금액은 아닙니다. 금액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업계에서는 5조가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시스템 시장 본격 공략의 신호탄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대규모 수주는 선제적인 투자와 그리고 현지 전담 영업 조직을 통한 본격적인 마케팅이 주요했다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소 좀 주춤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이 남은 3분기 동안에 일부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 감산을 요청했다. 협력사에 감산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더 침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 어제는 일단 3% 정도 오름세 나타냈는데요. 이런 수주 소식에 오늘장 어떻게 반응할지 보시죠. 다음 마지막 소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안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나란히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7월의 CPI 발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이니까 내일 아침쯤 이 시간에는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예상치가 좋지가 않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3.3% 오를 것으로 보면서 전월에 3% 상승이었거든요. 전월보다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수치가 발표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연준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 차례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기대보다는 조금은 이 걱정이 더 큰 상황이고요. 여기에 중국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내에서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나왔는데요. 모두 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CPI는 2021년 2월 이후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역시나 뉴욕 증시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였고요. 좋았던 쪽은 에너지주입니다. 국제유가가 또 올랐습니다. 2% 가까이 오르면서 에너지주 전반적인 강세 움직임 시장 대비 좋았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엔비디아가 S&P 500기업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5%가량 밀렸고요. 더 신기한 건 특별한 재료가 없었습니다.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닌데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이런 하락을 두고 지난 7일에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생성형 AI 관련된 종목군들 버블이다. 이 월가에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버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좀 너무 고평가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핵심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